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드디어 공개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그리고 제가 정말 기다린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실물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주말에 저희가 영상 올렸죠. 광고 촬영하다가 공개가 된 사진을 보면서 카니발 드디어 공개가 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올린 지 1시간 만에 연락이 와서 영상이 내려갔습니다. 좀 허탈하더라고요. 주말에 진짜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있다가 급하게 우리 문찬이 불러가지고 편집도 따로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째서 그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피해보면 안 되니까 내리자라고 저는 내렸는데, 아니 좀 화가 나는 게 누구는 내리고 누구는 안 내리고 이게 뭡니까? 통제할 거면 제대로 통제를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하지 말지. 아니 협조하는 사람은 영상 내리라고 하고 협조 안 하는 사람은 영상 그대로 남아있고 이게 뭡니까? 이런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삐뚤어질 거다. 알아도. 어쨌든 여러분들 투정 그만 부리고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외장, 그리고 오늘 실내는 공개가 안 됐는데 또 제가 누굽니까? 카니발 또 실오너 아닙니까? 게다가 저는 이게 투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카니발 실내도 여러분들께 최초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대박인 게 많아요. 저희가 이전 영상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이 느낌이 카니발 그래비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나왔죠? 저희가 예상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가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온다면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달라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여러 가지 부분들, 실제 오너가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니발에는 진심이에요. 주행거리 15만 킬로를 탈 정도로 엄청나게 타고 다닌 바로 카니발 오너가 바로 저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근데 요즘에 공개된 기아의 차들을 보면 어때요? 약간 패밀리 룩으로 비슷비슷하죠. 뭐 약간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소중대 느낌도 나고 아리송한 느낌도 납니다. 원래 기존의 카니발 하면 어때요? RV 차 느낌도 좀 나면서, 아니 뭔가 좀 세단의 느낌도 나면서 기존의 SUV와는 다른 느낌을 좀 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크롬 몰딩의 라인들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과는 좀 차별화를 뒀는데, 지금 나온 이 카니발을 본다면 예전과는 좀 다른 SUV 느낌이 조금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면요, 소렌토 그리고 모닝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 이 DRL이 연결이 되면서 공통된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모닝, 소렌토, 카니발이 다를까요? 간단합니다. 차 크기,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 면과 굴곡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모닝과 소렌토, 그리고 소렌토와 카니발이 다른 느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딱 놔도 이 면과 굴곡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뭐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 풀체인지급 변화다 이런 얘기가 많죠. 지금 딱 이 두 대 놓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와, 이건 거의 풀체인지급 변화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든지 어떤 제조사든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페이스리프트든 풀체인지든 이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비용 안에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 모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잖아요. 뭐 라이트와 DRL 정도 변경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개발비가 많이 없어서. 모닝이 어때요? 물론 뭐 경차고 많이 판매가 되긴 하지만 판매 대비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나마 소렌토, 카니발은 사이즈도 크고 판매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개발비가 많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페이스리프트에는 투자비가 정해져 있죠. 보면 풀체인지 같아 보이지만 군데군데 요소들은 이전과 비슷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DRL부터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세히 보면 어때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끝에 선의 굴곡이 조금 굵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카니발이 일단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을 얇게 가지고 간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굵게 그냥 통일되게 가져가면 살짝 투박하거나 심심할 수 있어요. 약간 엣지 포인트로 끝에 굵게 가져간 느낌도 있고요. 또 여기엔 숨겨진 비밀이, 지금 풀 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비를 아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DRL 위 상단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인이 원래 기존의 크롬 몰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뭔가 다른 걸로 메우지 않고 범퍼나 아니면 보닛에 좀 선을 좀 길게 가져가서 덮어버리면 본넷까지 디자인을 아예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닛의 끝에 위에 성상 있죠. 이 부분만 바뀌면 큰 돈이 안 들어가요. 금형 살짝 바꾸면 되는데 끝에 선을 길게 가져가는 거는 이 금형을 좀 거의 갈아엎는 수준으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D아래를 위로 올리면서 이 올린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끝에 선을 두툼하게 가져간 거죠.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좀 절감을 했고요. 세로형 헤드램프는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소렌토의 느낌도 좀 나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릴이 많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교차 형태로 X자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바뀐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라디에이터 그릴은 조금 더 각지국 정돈되어 있는 세로형 문양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기존에 그 X자 형태로 들어가 있었던 그릴이 처음에는 예뻐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볼수록 살짝 조금 가벼워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소렌토에 들어가 있었던 세로형 좀 정돈된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 어디서 또 약간 금액을 좀 아꼈냐? 지금 헤드램프 디자인을 보면은 딱 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죠? 일단 범퍼는 바뀌었어요. 하지만 좌우측 휀다의 이 라인 형상은 비슷해요. 큰 틀의 변형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 현행 카니발도 이 끝에 선이 약간 나옵니다. 그 선을 맞춘 거예요. 요 대표적으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도요. 자세히 보면 풀 체인지급 변화지만 군데군데 요소들이 이전에 있었던 소나타 DM8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약간의 그 변형을 준 거예요. 특히나 이제 후면부. DH 후면부 보면 어때요?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금형을 살짝 바꿨기 때문에 눈 익은 디자인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딱 전면 보면은 페이스리프트 어때요? 크롬 몰딩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좀 감싸는 테두리, 그 다음에 본인 밑에 D아래를 연결해주는 요 정도만 크롬이 들어가고 스키드 플레이트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느낌을 보면 어때요? 기존에는 알고 느낌이 났지만 SUV 특유의 다부진 느낌이 많이 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의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듭니다. 원래 이전에는 약간 이 밑에 프론트 범퍼를 살짝 길게 조금 뽑아내서 차가 좀 한참 커 보이는 느낌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페이스리프트된 지금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면이 각이지게, EV9을 보면은 전면의 라인이 이렇게 약간 그 90도로 각이 진 것처럼 서 있거든요. 이번 카니발 역시도 이렇게 각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현행 카니발에는 안개등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 밑에 하단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서 이전에는 좀 괜찮다 했지만 요즘에 트렌드가 어때요? 약간 통일되고 깔끔한 디자인을 좀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라보면 언밸런스한 느낌이 좀 받는단 말이에요. 요 안개등 디자인을 소렌토 보면 어때요? 이 프론트 범퍼 안쪽에 숨겨놔서 깔끔하게 좀 감춰놨죠. 마찬가지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도 이 안쪽에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해서 그런지 이런 작은 요소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카니발을 타고 다니시는 오너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운전했을 때 사각지대가 좀 있지 않나요? 이 사각지대는 이 범퍼 좌우 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좌우 휀다 끝에 범퍼 센서가 없어요. 근데 카니발은 차가 높죠? 그러니까 전방 시야나 측면 시야는 훌륭한데 이 전방 앞에 좌우측 범퍼 끝에가 센서가 없다 보니까 긁어요. 언제 긁냐? 차를 주차를 하고 뺄 때 핸들 돌려가지고 기둥 끝에 박는다든지 회전교차로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긁거든요. 근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보면 어때요? 좌우 휀다 끝에 주차 센서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기존 오너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자꾸 긁힌다,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 센서를 끝에 달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 센서가 여기 달려 있으면 뭐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HDA2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코너 레이더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코너 레이더는 좌측에서 이제 갑자기 차가 차선 변경에서 끼어들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교차로 상황에서 차를 인식을 해서 자율주행을 이제 도와주는 요 코너링 센서란 말이에요. 요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자율주행 2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요런 요소들이 실제 오너 입장에서는 너무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막 디자인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디자인 뭐 별로다. 요 약간 왜 이렇게 나온 거 같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다 필요 없어요. HDA2 하나로 모든 게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약간 현행 카니발 보면 이 그릴 안쪽에 뭔가 그 눈곱같이 껴 있는 게 있어요. 눈곱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상향등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실제 타고 다닐 때는 그렇게 잘 눈에는 안 보이긴 했습니다. 가려져 있고 이어져 있어서 그냥 뭔가 라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막 거색하지는 않은데, 시대의 트렌드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봤는데 괜찮았지만 현재 보면 좀 이상한 것처럼, 반대로 예전에는 이상했는데 지금 보면 괜찮네 라는 것들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년 전에 나온 카니발이 지금 시선으로 좀 바라본다면 약간 좀 투박하다는 느낌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눈곱의 상향지시등이 이 세로형 헤드램프 안으로 들어가면서 깔끔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측면은 달라진 건 많이 없어요. 휠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휠 디자인이 요즘 기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네모난 휠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진으로 공개 안 됐지만 카니발을 탈 때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알아요? 타고 내릴 때 너무 차폭이 크니까 문을 열면은 사이드 미러가 이게 부딪혀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가 이제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야. 너무 크니까. 그래서 자동 주차 들어갈 때도 4세대 카니발 자동 주차 금지, 이거 많이 보셨죠? 왜냐면 차폭이 너무 크니까 자동 주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카니발은 이 사이드 미러가 접힐 때 각도가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실제 지금 현행 카니발보다는 차폭이 조금 더 이 사이드 미러를 접혔을 때 조금 더 좁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후면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는 게 라인에 대한 변화예요. 지금 카니발 보면 어때요? 전면에 있는 헤드램프의 DRL도 약간 기아 K5 때 선보였었던 그 심장 박동수 그 라인 있죠. 그게 전면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후면도 자세히 보면 일자로 이어져 있는 이 테일램프 안쪽에 연결이 되면서 둥게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심장 박동수 라인이라고도 좀 불리긴 하는데 그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어떻게 했죠?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 DRL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면에 들어가 있었던 라인과 후면에 들어가 있었던 라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 전면과 후면을 통일감 있게 만들어 준 거고요. 세로형 테일 램프가 들어갔는데 이 램프의 디자인이 약간 음표의 느낌도 좀 나고, 전면에 제가 아까 그 끝부분이 약간 두툼하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후면의 테일 램프 라인도 끝에 부분이 두툼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라칸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현행 카니발은 어때요? 라인의 흰 부분과 캐릭터 라인, 그리고 뭔가 좀 포인트 들어간 게 하단 쪽에 많이 있잖아요. 트렁크 핸들도 밑에 있고 그 위쪽에 중간에 볼륨을 잡아주는 라인도 하단 쪽에 있어요. 약간 보면 좀 밑에가 좀 길어 보이게끔 나와 있는 효과도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카니발을 좀 차가 커 보이게끔 만들려고 이 하단부에 힘을 좀 줬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리프트는 어때요? 밑에가 좀 깔끔하게 밖으로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트렁크, 후드, 리어 부분이 위로 많이 라인이 올라와 있어요. 중간에 볼륨을 조금 더 강조를 한 거죠. 이 느낌 어디서 많이 만나 했더니만 EV9 보면 이 느낌과 비슷해요. 전면도 제가 90도 각도로 끊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후면도 비슷해요. 이 트렁크 리어의 라인이 각지게 되어 있어서 딱 90도로 깎여져 있는 듯한, 그러니까 약간 전면과 후면이 각이져 있어서 박시한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중간이 평평하기 때문에 살짝 좀 심심할 수 있거든요. 그 중간에 기아의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핸들이 하나 있었는데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 갔어요?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올라갔을까요? 기존에 밑에 있을 때는 제가 카니발 타고 다닐 때 항상 느끼는 게, 차 좀 타다 보면은 밑에 뒷바퀴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먼지가 이 트렁크 하단 쪽에 맨날 더러워져요. 조금만 타다 보면 그 밑에 손잡이로 트렁크 열 때 손이 들어오지는 거야. 이게 불편한데 이 트렁크 리어가 위에 라인을 좀 위로 올리면서 트렁크 여는 버튼도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예요? 확실히 이런 작은 디테일도 신경 썼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방향 지시등이 카니발 오너분들도 공감할 텐데 밑에 있었어요. 불편해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번에 테일램프 쪽 위로 올라갔어요. 밑에 보면 약간 방향 지시등과 후진등이 위치해 있는 이 라인이, 지금 현행 카니발도 이 후진등이 약간 벌브 형태로 돼서 잘 안 보여요. 조금 더 밝아질 필요가 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때 좀 뭔가 밝아진 뭐 LED라든지 후진 가이드 램프 좀 넣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안 들어가 있지 않나. 이거는 이제 실물을 보고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가 전면에 들어간 것처럼 페이스리프트의 후면도 스키드 플레이트가 강조가 돼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오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조금 보여요. 지금 테일램프가 일자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면과 마찬가지 중간에 이렇게 끊겨져 있죠. 혹시 트렁크 여는 버튼이 이 위쪽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왜냐면 그 중간을 나눠 놓을 이유가 없는데 이 중간이 지금 끊겨져 있어요. 이 부분에 무슨
버튼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번호판의 위치도 바뀌었죠. 원래는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라인이 위로 올라오면서 번호판의 위치가 살짝 애매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의 위치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현행 카니발의 번호판 등이 뭐예요? 할로겐, 그 누런 색깔 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LED 등이잖아요. 요 LED 등으로 이번에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바꿔주지 않을까 했는데 사진으로 보는 이 색은 할로겐이에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대박은 사실 이겁니다. 저희가 예상했잖아요. 그래비티 나올 것 같다. 이전에 이제 현행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드디어 카니발도 그래비티 트림이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달라진 부분과 가격일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달라진 부분은 그래비티 전용 그릴이 들어가죠. 요거는 소렌토와 거의 동일한, 거의 비슷한 디자인의 그릴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된 카니발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각진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비티 전용 그릴이 저는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도 크롬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릴 테두리, 그다음에 사이드, C필러에 크롬 가니시 라인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비티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들이 다크 메탈릭으로 바뀝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는 아니고 다크 메탈릭이라 그래서 조금 더 어두운 크롬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이드 미러 커버, 원래 사이드 미러 커버 하단에는 블랙 하이그로시인데 사이드 미러 커버 위에는 차체 색과 동일한 컬러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다크 메탈릭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고 게다가 휠도 그래비티 전용 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데 실내가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비티 나오면 어때요? 실내도 달라지죠. 스웨이드, 그다음에 약간 좀 다른 엣지 포인트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카니발 그래비티에도 적용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가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만 참아주세요. 가격은 조금 뒤에 저희가 정리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고요. 실내는 아마 차 공개될 때 이제 사전 계약 시작하면 그때 공개될 거라고 하는데 혹시나 이 실내도 먼저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전면부에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소렌토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 다 들어갑니다. CCNC, 새로운 OTT 시스템, 그리고 OTA 무선 업데이트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기존 카니발에는 원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냥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개선되고 조금 더 활용도가 많아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또 그랜저 산타페 소렌토 뭐가 들어가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가잖아요. 카니발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카니발 타면은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실내 공간이 좁아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컵홀더도 좀 좁고 중간 센터 콘솔의 수납함도 좀 좁아서 조그만 물건 집어넣으면 그냥 차가지고 지갑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거 못 올려놔요. 근데 이번에 통합형 멀티 터치 공조기 K8에 들어간 거, 소렌토에 들어간 거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수납함의 크기가 커집니다. 물론 엄청 다이나믹하게 커지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커지기 때문에 요거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UV 기능 또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원래 USB 타입이었어요. USB 타입이 한 3개가 됐는데 이번에 C 타입 담자 2개로 또 달라지고요. 지문 인식 시스템, 디지털 룸밀러, 디지털 키 2, 요즘 기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카니발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직 좀 나와봐야겠지만은 7인승, 9인승, 11인승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VIP 모델이 4인승도 있기는 한데 뭐 11인승이면 단종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9인승을 타다 보니까 9인승에 불편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9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90도로 많이 뒤로 안 눕혀져요. 적당히 한 요 정도만 눕혀지는데 이게 왜 안 눕혀지냐면 7인승은 요 시트를 이렇게 좌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받이 각도를 좀 많이 눕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9인승은 이 중간 통로 때문에 시트 레일이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9인승 시트도 등받이 각도가 7인승과 마찬가지로 많이 눕혀지게끔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레일의 위치를 좀 변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비나이트 뭐 들어갔어요? 마사지 시트, 전동 시트, 고급한 그 VIP 시트가 들어갔잖아요. 요것도 카니발 9인승이냐 7인승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솔직히 계속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1.6 하이브리드가 정답이다. 나는 1.6 하이브리드 탈 거다 이 얘기했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놀랬어요. 하이브리드 연비 좋죠. 조용하죠. 힘 있죠. 그리고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부드러운 주행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되게 여유로운 주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산타페 탔는데 너무 놀랐어요. 쇼업이랑 댐퍼의 느낌을 위아래 움직임 되게 부드럽게 잡아놨어요. 차가 많이 커지고 무거웠었으니까 댐퍼의 느낌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딱딱하게 하면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이 느낌이 2.5 탈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뭐 있어요? 전기 모터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얘가 위아래뿐만이 아니라 앞 뒤로도 움직이니까 산타페 하이브리드 탔는데 2열에 멀미가 엄청 나는 거예요. 지금 현행 카니발도 2열 타면은 멀미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래 좀 타고 주행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 2열이 멀미가 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산타페보다 비슷하거나 멀미가 더 나면 저는 오래 못 탈 것 같아요. 전 주행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 차 탈 때 편하지 않으면 못 타고 다니거든요. 산타페보다도 카니발이 더 커요. 더 무거워요. 근데 멀미가 그러면 안 날 것 같다? 지금 카니발에 있어서는 저 진짜 실제 오너고 제가 정말 신중하게 살려고 하는 차다 보니까 실 오너분들 입장에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보고 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카니발 사려고 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진짜 카니발 타볼게요. 제가 2.2 디젤 타잖아요. 2.2 디젤 왜 샀겠어요? 연비 좋고 유지비도 연비 때문에 저렴하고 게다가 생각보다 전체적 주행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샀는데 만약에 1.6 하이브리드가 가격도 비싸게 나올 예정이고 또 출시도 내년에 나온대요. 올해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타보고 진짜 하이브리드가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카니발 15만이에요. 15만. 전국에 있는 카니발에서 저보다 주행거리 많은 카니발 거의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행에 있어서는 웬만한 그 오너들보다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다. 1.6 하이브리드가 좋다면 카니발 1.6 하이브리드 사라고 말씀드릴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2.2 디젤 사십시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2.2 디젤 있잖아. 근데 왜 또 페이스리프트 때는 2.2 디젤 사느냐? 가격 올라갈 텐데. HDA2 요거 하나로 끝납니다. 근데 이 HDA2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핸들을 정전식 있잖아요. 터치만 잡으면 핸들 조작하지 않아도 핸들 잡으라고 경고등 안 띄우는 거. 요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느냐. 전 개인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산타페는 이게 들어가요. 근데 산타페는 들어가는데 소렌토엔 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산타페는 풀체인지고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감음식 센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제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이 뭐예요? 1.6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넘어야 돼요? 14.1이 넘어야 되죠. 카니발은 물론 4륜구동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뭐 4륜구동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카니발이 과연 리터당 14.1이 넘을까요? 산타페도 0.1 모자라가지고 세제 혜택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공해차 혜택은 받겠지만 친환경 그 세제 혜택은 못 받지 않을까? 기대는 되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왜 출시자가 계속 밀렸던 게 이거 리터당 14.1 맞추려고 계속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못 맞췄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12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그때까지 테스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이에요. 가격이 얼마 나올까? 페리가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오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아에서 대놓고 공문으로 졸라 올릴 거다 했죠. 그럼 저는 최소 200 스타트 봅니다. 이번에 K5 가격 공개된 거 보셨죠? 시작 가격은 한 100만 원대지만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라 시그니처는 300만 원, 200만 원 훌쩍 올라갑니다. 과연 K5도 그렇게 올렸는데 카니발은 안 올릴까요? 기본 모델인 디젤에서도 200만 원 더 비싸다 그러면 현행 모델의 하이브리드 얼마 비쌀까요? 최소 500.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많이 맞췄죠? 거의 다 맞췄어요? 과연 가격까지 맞출 수 있을지. 가격은 아마 11월 달에 발표된다니까 가격 발표되면 또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깔끔하게, 누구보다도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비티. 그럼 그래비티는 얼마나 비쌀까? 스포티지가 한 10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시그니처도 최상위 트림이잖아요. 시그니처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 비싼데 카니발이면 한 100만 원 정도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아 또 제정신 정신 못 차리고 또 한 150만 원 올리면 쳐맞아야죠. 어쨌든 이 정도면 프로리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이거 진짜 걱정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지금 9인승의 시그니처 트림에서 옵션 다 집어넣어도 4,400, 4,5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애 같은 경우에는 5천 중후반에서 6천 초반까지 가지 않을까? 내가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조만간 이제 카니발 실물, K5 실물 찾으면 여러분들께 또 최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실려 보시는 분들 있으면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